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중국의 소비가 풀리게 되면은 네. 저는 플랫폼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바이오 섹터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럼 언급해 주신 네이버, 카카오, 인텔 섹터는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냐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IT나 일단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 소프트웨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플랫폼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은 거의 4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시장적 관점인데 15만 원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반등한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약간 그런 15만 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이제 들고 간다. 그런 사람들만 이미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팔 사람이 없으면 조금만 사도 주식이 올라가게 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할 때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때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간단하냐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기대심이 떨어질 때 뭔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현대차가 배당을 뭐 한 3%를 주다가 반값으로 떨어지면 배당이 6%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방이 막히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심으로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기대가 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아까 말씀해드린 전망은 굉장히 좋은 플랫폼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원래 돈을 버는 것보다 주식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실제로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은 배당을 줄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배당을 주는 주식과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 그러니까 실적주와 성장주를 구분해서 투자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대형주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은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와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성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철이라는 게 워낙에 중요한 이제 산업의 기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쭉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포스코는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배당이 원래 5%였기 때문에 배당이 뭐 포스코가 여기서 반값으로 떨어지면 배당이 10%까지 올라가니까 주식이 잘 떨어지지 않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기대심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 특히 은행, KB금융, 신한주, 하나금융시주는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융주잖아요. 그렇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약간 불안해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10배 이상으로 이제 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거의 이제 신용 위험이 생길까봐 굉장히 겁을 냈던 거죠. 이제 고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면은 중간에 만약에 신용이 디폴트가 나버리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금리를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강원도에서 한번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든지 뭐 부실 채권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지금 막 매입을 하려고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큰 이제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융주가 최근 이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성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3대장 가겠습니다. LG와 LG전자, LG생활건강. LG와 LG전자, LG생활건강. LG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사실은 좀 무겁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자회사를 이제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독창적인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지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 거의 없는 대신에 대주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조금 많이 주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지금 과거보다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기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잖아요. 정리했죠. 예, 정리를 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전이 주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심이 떨어지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게 굉장히 이제 이 우량주에 속해 있었거든요. 속해 있었죠. 예. 원래 명품 주식이었죠.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장기 상승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판매량이 좀 옛날 같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과거만큼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특히나 이제 LG생활건강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후가 좀 이제 힘들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LG생활건강이 잘 되려면은 이 화장품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도 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만큼의 어떤 성장성이나 기대심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LG는 뭐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LG생활건강 주가가 제일 좋았을 때가 이제 중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렸을 때일 것 같은데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하고 이제 중국의 그동안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저축액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소비로 곧 풀린다. 그럼 당연히 인접한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소비가 풀리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플랫폼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 여행이 더 증가를 하잖아요. 여행을 요즘에 저도 사실은 오면서 그 네이버로 그 예약을 했거든요, 식당을. 요즘에는 이 여행을 갈 때 뭐 렌터카나 뭐 어떤 식당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플랫폼이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소비가 더 늘을 것 같고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를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행이나 항공을 어디서 예약하지라고 생각해 보면 플랫폼으로 또 예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까 전에 보면 결국 이제 플랫폼 회사는 우리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지도 검색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뭐가 있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다 예약을 해버리고 이제 만약에 해외를 간다고 해도 국내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플랫폼으로 다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행사나 항공사도 분명히 수혜를 받죠. 근데 여기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이미 약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오히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가 되면은 플랫폼이 더 약간 영업이익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당연히 그 어떤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여행주나 항공주가 재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특히나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정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플랫폼 회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중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플랫폼이 결국 이제 플랫폼 우리가 하는 구글 같은 그런 플랫폼이 훨씬 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 세계 사용자들이 워낙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한국전력과 KTNG는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이제 담배 회사로 네. 저희가 이제 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제 거의 9만 원에서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KTNG는 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이 없죠. 그냥 실적주라고 그냥 담배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담배 독점 회사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지금 뭐 적자가 뭐 엄청나거든요. 적자가 엄청난데 이제 이유는 전기료 올리기가 쉽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전 가동률이 생각보다 이제 빨리 네. 올라가지 않는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한국전력하고 KTNG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뱅크는 참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그 은행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정말 작거든요. 수익률은 정말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금융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성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지금도 많이 하락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카카오뱅크는 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 매수를 해도 많이는 아니고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존의 큰 대형 업체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배당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주식이에요, 참. 예. 고려아연, HMM 같은 종목은요? 고려아연하고 HMM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도 이번에 최근에 좀 성장 위주로 굉장히 이제 몸부림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고려아연은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뭐 비철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제 높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1위 수준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금과 은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고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컨테이너선 운임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 HMM이 좀 비싼 가격에 그 컨테이너선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비싸게 사서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전화위복이 되면서 어려울 때 그 비싸게 샀던 배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 운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독창적인 어떤 비즈니스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그 컨테이너 선 운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식도 한마디로 경기 변동 주식이죠. 뭐 조선이나 HMM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경기를 예측해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사실은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싸죠. 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오 섹터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특이한 게 요즘에 사실은 그 성장주가 전부 다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성장주가 엄청 하락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삼성그룹이 어떤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까 네이버랑 약간 똑같은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더 떨어지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계속 고령화 시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 기대심이 떨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형주 많이 점검했고 그 밖에 뭐 많은 섹터도 있을 텐데 그럼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과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분야는 어디서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이 사실은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주식이 싸고 지금은 투자하기가 사실 여건이 굉장히 좋죠.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죠. 예, 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과거에 비해서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에 1억은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이 금리가 만약에 뭐 기준금리가 0.25에서 0.5다
했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가 2%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의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던, 그러니까 그 돈을 묶었을 때겠죠. 과거보다 지금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있으면은 사실은 김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도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주식이 싸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많이 싼 상황인데 문제는 그러면 주식이 싸니까 한꺼번에 지금 확 이렇게 한꺼번에 사면은 그것도 어려운 게 왜냐면 계속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한꺼번에 사놓고 주식이 빨리 안 오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답답할 수 있으니까 1억 정도의 어떤 자금이 이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천천히 사는 거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외에도 살 수 있는 거는 뭐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은행에 이제 저축이나 예금 그다음에 적금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방식이 올해는 좀 좋다고 보세요? 작년에는 원자재 투자, 현금 뭐 금이 좋았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주식 투자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주식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가 높을 때 주식 투자를 왜 하냐. 금도 있고 다른 뭐 대상도 많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이 제일 싸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을 때 주식을 샀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을 팔아야지만이 일단 그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사람들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주식 투자할 때는 참 좋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이 고금리에 무슨 주식 투자를 해라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최고 높을 때 주식 투자를 하고 뭐 한 1, 2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른 상품에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그 이상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